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우유 스티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스티밍은 찬 우유를 가지고 여기에 머신에서 보이시는 이렇게 뜨거운 스팀을 이용해서 우유를 데워주는 역할, 데워주면서 거기에서 작은 기포가 발생을 해서 아주 고운 거품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우유 스티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스팀 피처가 보이십니다. 스팀 피처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맨 좌측에 제일 작은 것은 300ml, 용량이 300ml 스팀 피처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600ml 스팀 피처, 그 다음에 맨 우측에 있는 것이 900ml용 이렇게 세 가지 스팀 피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쓰는 것은 중간에 있는 600ml를 가지고 우유 스티밍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 잔에 약 우유의 사용량이 250ml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팀 피처의 중간 지점에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코라고 하는데 볼록하게 나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까지, 그러니까 중간보다 약간 밑지점이죠. 중간보다 약간 밑에 여기까지 우유를 따라서 스티밍을 하게 되면은 스티밍된 우유는 스팀 피처의 약 3분의 2 가량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용량에 맞는 우유를 넣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 사이즈 600ml 스팀 피처를 가지고 우유 스티밍을 하겠습니다. 스팀 피처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스팀 피처가 있으면 우유가 있어야 되겠죠. 우유는 냉장고에 항시 보관되어 있어야 되고요.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는 차가운 우유겠죠. 우유를 따른 요령은 이렇게 양옆으로 여신 다음에 양쪽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잘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붓는 요령은 스팀 피처를 놓으시고 자 이렇게 코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주셔서 코 밑에 지점에 이렇게 수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스팀 피처도 마찬가지로 차가운 상태에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께서 혹시 이 스팀 피처를 잘못 이런 머신 위에 이렇게 보관하시는 것은 별로 좋은 보관법이 아닙니다. 자, 그 이유는 우유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게 되면 냉장고는 보통 약 5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유의 온도는 5도. 지금 현재 상온 5도죠. 5도시 상태에서 낮은 상태에서 스티밍을 시작해야 5도에서 우리가 70도까지 데워주게 되는데 65도에서 70도까지 우유를 데워주게 되는데 5도에서 35도에서 40도까지 즉 5도에서 시작해서 35도로 올리면은 40도가 되죠. 40도까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공기 주입 단계라고 해서 이렇게 스티밍이 되죠. 이렇게 뜨거운 스티밍이 쭉 분사가 되면은 이 스팀을 우유 겉표면에 닿게 해서 공기 주입 치직하는 공기 주입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기 주입 단계는 5도에서 40도 사이, 그러니까 초반에 공기 주입이 완료돼야만이 아주 고운 벨벳 거품이 마이크로폼이라고 하는 아주 고운 거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낮은 온도인 5도에서부터 공기 주입 단계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차근차근 단계별로 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잘 보시고 우유 스티밍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머신 앞에 제가 서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양쪽에 우유 스티밍 할 수 있는 스팀 레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스팀 노즐이 양쪽으로 돼 있고
그것은 편리한 대로 여러분께서 선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왼쪽에 있는 네, 우유 스티밍 앞에 머신 앞에 지금 서 있고요. 요게 지금 이 다이얼식이 있고 레버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머신은 다이얼식이죠. 다이얼식이라면은 왼쪽으로 네, 열면 스팀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고 그죠? 열고 잠기고 열고 잠기고 네. 이 상태가 이제 요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왼쪽으로 돌리면 열리죠. 네.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열리고 닫히고 그렇죠? 열리고 닫히고. 그 다음에 이 노즐 봉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여기를 만지게 되면 손을 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따라서 여기 손잡이인 고무로 이렇게 뜨겁지 않게 손잡이를 만들어 놨죠. 예, 여기를 반드시 잡아 주신 상태에서 노즐을 앞으로 올렸다 내렸다를 해 주시면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노즐봉을 위아래로 네,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여기를 만지게 되면 손을 댈 염려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주의할 점은 이 뜨거운 이 스팀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이 화상을 주의하셔야 되고, 또 이게 우유 스티밍 과정에서 우유가 뜨거워지다가 푸드득 하다가 놓치거나 또 이게 뜨거운 상태에서 잘못 이렇게 하게 되면 우유가 얼굴로 튀거나 이러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거를 인지하신 상태에서 우유 스티밍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행주 같은 경우에는 자, 바닥 행주는 바닥만 닦아 주셔야 되고요. 또한 머신 행주는 머신을만 닦게끔 별도로 이렇게 행주를 용도별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바닥용 행주고, 또 머신은 머신을만 닦을 수 있는 행주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팀 노즐을 닦는 행주는 별도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이렇게 흰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유가 흰색이기 때문에 행주도 이렇게 흰색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죠. 자, 요 행주는 이렇게 물에다가 한번 빠른 다음에 꼭 짜서 반드시 이렇게 물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기 있는 행주, 젖은 행주죠. 젖은 행주를 여기다가 노즐을 이렇게 닦아 주셔야 이게 잘 닦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물에다가 한번 헹구신 다음에 이렇게 젖은 행주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노즐을 닦을 때는 자, 행주를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노즐을 감싸 쥐죠. 감싸 쥐신 다음에 위아래 비틀어 닦고 위아래 비틀어 닦고, 이렇게 비틀어 닦는 이유는 뭡니까? 이 노즐 사이사이에 이렇게 뒷부분에까지 이렇게 우유가 이렇게 스팀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 닦고 비틀어 닦고 이렇게 닦는 것을 행주 사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위에다 올리신 다음에 자, 스티밍 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유 스티밍을 할 때 해야 될 동작은, 자, 먼저 여기에 남아있는 열수를 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팀봉에 남아있는 약간의 물이 나올 것입니다. 물기가 보이시죠? 물기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처음에는 물기를 살짝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물기를 빼주는 게 가장 첫 동작입니다. 물기를 빼준다. 그래서 남아있는 물기를 빼주시고 잠그신 다음에 봉을 올려주셔야 되겠죠. 봉을 바짝 올려주시고, 봉을 위치하는 요령은, 자, 이 봉을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지도 말고 옆으로 하지도 말고, 자, 이렇게 여기서 각 정면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선상에서 이렇게 그대로 일자가 되도록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 상태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일자가 되도록 스팀봉을 이렇게 위치시키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 평소에는 이렇게 놓여 있죠.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자,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자, 여기서 바로 직각으로 이렇게 쭉 그대로 올려주시게 되면은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이 사선을 그리면서
이게 밑을 향해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바짝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스팀 피처를 대실 텐데 옆에서 보시게 되면은 스팀 피처의 위치는 자 스팀 피처 잡는 방법은 벌써 자 손잡이가 이렇게 손잡이가 있으면은 손이 큰 남자 같은 경우는 세 손가락, 손이 작은 여성 같은 경우는 네 손가락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 손가락 또는 네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손이 이 벽면에 부딪히게 닿지 않게 손잡이만 잡는 것이 요령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닿았을 경우에는 우유가 데워져서 뜨거워졌을 경우에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손잡이만 이렇게 딱 잡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우유가 아무리 뜨거워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놓치지 않게끔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꽉 잡아주시는 것이 좋고 또 나머지 한 손은 자, 이거를 자, 스팀봉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고 또 행주를 잡아서 위아래로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손은 스팀 피처를 들고 한 손은 자, 봉을 닦는다든가 봉을 열었다 닫았다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양손이 역할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열었다 닫았다 함과 동시에 이 손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를 받쳐주게 됩니다. 이렇게 받쳐줘서 이런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치직 이런 자세를 취할 것이고 이 밑에 받치는 손은 온도계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진다 나중에 점점 뜨거워지면은 뜨거워하게 되면은 손이 못 댈 정도로 뜨겁게 지금 우유 스티밍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온도가 65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갔을 때 이 온도로 손이 뜨거워짐을 느끼는 온도가 65도에서 70도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도를 재시면 될 것 같고요. 뜨거워서 못 만질 정도가 되면 재빨리 이거를 돌려서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스팀 피처 잡는 방법과 우유 스티밍하는 전체 지금 동작을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구분 동작으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유가 250ml 정도 지금 담겨 있죠. 지금 코 밑에까지 지금 제가 우유를 따르는 상태고요. 자, 담겨진 상태에서 한번 샘플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동작을 보여드리고 차근차근 구분 동작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에 있는 물기를 제거시켜 주시고 자, 직각으로 올리신 다음에 이거를 잡으시고 자, 거신 다음에 위에 스팀봉의 우유 위에 위치시키 하시고 이걸 열입니다. 연결되면 치직 소리가 나죠. 치직. 그래서 이거 뜨거워지면은 더 다시 올려서 자, 온도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시고 자, 뜨거우면 바로 이렇게 잠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내리자마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허옇게 우유 거품이 지금 묻어 있죠. 요것을 감싸치고 비틀어 닦고 위아래 닦고 비틀어 닦고 위아래 닦고 비틀어 닦고 이렇게 닦으면은 깨끗하게 지금 우유가 안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나머지 한번 열었다 닫으면 우유 성분이 여기 노즐에 남아있는 우유 성분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주를 이렇게 제자리 놓으시고 여기까지가 우유 스티밍의 전체 지금 동작인데 이 동작에서 끝나지 말고 다시 밑에다가 지체하지 말고 탕탕탕 손으로 핸들링 롤링 밑에 부분에 탕탕탕 두세 번 두드린 다음에 핸드 롤링 손으로 돌려준다는 뜻이죠.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자 이렇게 보십시오. 반짝반짝 하면서 우유 스티밍이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유 스티밍을 저희가 왜 하겠습니까? 바로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우유 스티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유 스티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카페 라떼용, 카페 라떼를 만들기 위해서 우유 스티밍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카푸치노를 만들기 위해서 우유 스티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직 하는 그 공기 주입이 길면 길수록 거품의 양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푸치노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 주입을 길게 해주는 게 좋겠죠. 치직을 길게 해줌으로 해서 공기 주입량이 많아져서 거품의 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카페 라떼 같은 경우에는 공기 주입을 너무 많이 해주게 되면은 거품의 양이 너무 많아서 라떼 아트를 할 때 원활하게 이 우유가 잘 이렇게 나오지를 않고 이렇게 위에서 꾸덕꾸덕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양으로 얘기하면은 카푸치노는 열의 공기 주입을 한다면은 카페 라떼용 우유 스티밍 같은 경우에는 5개만 만들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유 스티밍을 절반 정도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처음 이걸 열고 치직 5도에서부터 올라가겠죠. 온도가 65도에서 70도 사이가 된다. 이걸 못 만질 정도가 되면 재빨리 이걸 잠가 주셔야 된다. 그러면 왜 그러면 65도에서 70도까지 올려준 상태에서 더 올라가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궁금하시죠? 70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우유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분해가 되면서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0도 이상 넘기지 말고 65도에서 70도에 멈추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적당한 음료의 온도가 약 55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5도에서 70도까지 스티밍을 한 다음에 여기에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다시 이렇게 따르게 되면은 그 사이에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이 느끼는 온도는 55도 정도 되는 것입니다. 50도, 55도 사이가 되겠죠. 왔다 갔다. 우유 스티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는 5도씨죠. 5도씨의 우유를 몇 도까지 데워준다 그랬죠? 네. 65도에서 70도까지 올려주는 것. 뭐를 이용해서? 네, 스팀을 이용해서 스팀봉에 머신에 있는 뜨거운 바람인 이 스팀을 이용해서 5도씨의 우유를 65도에서 70도까지 올려주는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냥 데우는 것이 아니고 우유 거품을 생성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유 거품을 생성시켜 주는 게 좋은데 우유 거품은 어떻게 생성된다고요? 여기에서 스팀이 나오면서 우유 속을 계속 스팀이 들어가면서 공기가 주입되게 된다 그랬죠. 공기 주입되는 시간이 짧으냐 기르냐에 따라서 우유의 거품이 적게 생기느냐 많이 생기느냐가 좌우된다 그랬죠. 그래서 카페 라떼용은 5도에서 40도 사이, 또 시간으로 얘기한다면은 처음부터 완료되는 시간까지 약 14초가 걸릴 것입니다. 약간 머신마다 살짝 상이하기는 합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머신 같은 경우에는 5도에서 70도까지 올리는데 약 14초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 라떼용 우유 스티밍은 7초 반이죠. 절반가량 전체 온도의 전체 우유 스티밍의 절반가량인 7초 동안 공기 주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헤아리셔도 되고 초보 때는 직접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연습하실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일곱을 셀 때까지 치직 공기 주입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뭐죠? 공기 주입이 완료되면은 조금 더 이
스팀봉을 위로 올려서 더 이상 공기 주입이 안 되고 회전을 걸리죠. 회전이 걸려서 나머지 이 공기 주입이 된 것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혼합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7초 동안 공기 주입을 해주고 바로 올려서 스팀봉을 우유에 담가서 다시 회전을 일으키게 되면은 혼합이 일어나겠죠. 혼합이 일어나는 과정을 혼합 과정을 7초로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의 온도는 65도에서 70도 사이에 도달하겠죠. 도달하다 보면 뜨거워서 못 만질 정도가 되고 그 온도가 65도에서 70도에 도달한다. 그러면 이거를 닫아주고 종료를 하시면 된다. 종료를 하신 후에 다시 한번 스팀을 열어서 여기에 있는 우유를 빼주시고 그 전에 스팀봉을 닦아줘야겠죠. 닦아주신 다음에 내리고 열어주면은 우유의 잔여량이 다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빠른 시간에 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무리 이 좋은 영상을 보신다 하더라도 금방 지나가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카페라떼와 카푸치노의 거품의 차이와 또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가 우유 스티밍을 할 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7초 즉 공기 주입 7초, 혼합 과정 7초, 14초를 이용해서 공기 주입을 반만 한 상태에서 라떼 아트, 카페 라떼를 어떻게 만드는지, 카페 라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유 스티밍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라떼 아트까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잔을 직접 받아서 카페 라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착을 하고요. 자, 버튼 누르고 추출이 일어나면 저는 우유 스티밍을 바로 하겠습니다. 자, 올린 상태에서 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공기 주입 끝났고요. 네, 뜨거워졌으면 바로 7초간 공기 주입을 한 상태에서 바로 올려서 회전을 걸어서 혼합 과정까지 빠르게 이루어졌죠. 하시고 완료를 하신 다음에 탕탕탕탕 롤링, 탕탕탕 롤링, 탕탕탕탕 롤링을 해줌으로 해서 위아래 생성된 우유 거품과 밑에 있는 우유가 적당히 잘 섞이도록 이렇게 손으로 잘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음료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빠르게 지금 라떼가 카페 라떼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한 잔이 만들어졌고요. 바로 이어서 한 잔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자, 다시 한 잔이 지금 에스프레소가 한 잔이 지금 여기 추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물 한번 빼주고요. 올리고 걸고 돌리고 치직치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올리고 회전 걸리죠. 혼합 과정. 셋, 넷, 다섯. 뜨거워. 조금 이게 빨리 온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온도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바로 스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우유 성분을 빼주고 즉시 탕탕탕 예, 롤링. 자, 탕탕탕 할 때 주의할 점은 탕탕탕 하다가 우유가 위로 튀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탕탕탕은 자, 이렇게 막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신 다음에 탕탕탕은 직접 한번 잘 해보시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유가 생성된 거품이 잘 섞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핸드롤링을 즉시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예, 계속 이렇게 흔들고 있죠. 제가 양쪽에서 이렇게 해서 라떼 아트를 만들 때 바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자, 위에서 떨어뜨리죠. 그러면 하얀 우유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죠. 좀 멈춘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부으신 다음에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하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지금 메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따라 하시게 되면 초창기에는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보시면은 굉장히 고운 거품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운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공기 주입을 7초간 빠르게 한다 그랬죠. 치직을 하나, 둘, 셋, 40도 될 때까지, 뜨뜻해질 때까지 바로 하고, 바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올려서 공기 주입은 더 이상 시키지 말고, 바로 회전을 걸어가지고, 나머지 이거 뜨거워질 때까지 65도에서 70도에 도달할 때까지 바로 이어서 혼합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뜨거워졌을 때 바로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카페 라떼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고운 거품이 돼서 그림도 잘 그려지면서 원활한 카페 라떼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거품이 너무 거친 거품, 바로 이어서 할 우리 카푸치노를 만들어 볼 건데, 카푸치노 거품이 이 거품이 많이 생성이 됐을 경우에는 라떼 아트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허옇게 거품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 라떼와 카푸치노는 이 우유 스티밍부터 달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카페 라떼용 우유 스티밍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카푸치노용 거품을 만들어서 시범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붓는 양은 동일합니다. 우유 붓는 양은 여기 코 밑에까지 자 250ml 정도 붓는다 그랬죠. 자, 차가운 우유를 이렇게 차가운 스팀 비처에 부으신다고 그랬죠. 부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스팀봉 앞에 와서 스팀을 열어준다고 했죠. 자, 씩 열어주시고 자, 카푸치노용은 공기 주입을 길게 해준다 그랬죠. 길게가 도대체 몇 시간이 긴 거냐? 이거가 뜨거워져서 못 만질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4초 중에서 약 12초 정도까지 이 공기 주입을 해주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래서 치직을 카페 라떼는 7까지 했다면은 12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조금 길게 치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공기 주입을 길게 해준다. 이게 요령입니다. 보세요. 자, 열고, 올리고, 위치 잡고, 치직을 길게 하는 겁니다. 치직 시작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아, 뜨거워.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직을 제가 12번 길게 했죠. 아주 길게 가져감으로 해서 우유 거품이 많이 생성된다고 했죠. 정말 많이 생성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유 성분을 빼주는 것까지 완료됐죠. 이게 반드시 바로 닦아 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다른 것을 하다가 여기를 닦게 되면은 이미 여기서 달라붙어서 잘 안 닦입니다. 안 닦이기 때문에 바로 스티밍이 끝나면은 여기부터 닦아주시고 행주를 올려주시고 다음 행동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탕탕탕 롤링 해주신다 그랬죠. 자, 이 롤링 우유가 거품이 아까보다 훨씬 많아졌죠. 예,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위에 90% 정도가 이렇게 찰 정도로 우유 거품이 많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페 라떼용과 카푸치노용은 완전히 다른 우유 거품이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푸치노용은 이렇게 거품이 많이 생성돼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냐면 카푸치노와 카푸치노용 우유 스티밍은 카푸치노, 카라멜 마키아토, 카페 모카 이 세 가지 메뉴를 다 이렇게 많은 거품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유 거품을 많이 생성되느냐를 여러분들에게 유리잔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리 속이 보이기 때문에 거품과 우유가 분리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이 정도는 거품을 생성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리잔에 바로 따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생성된 우유 거품을 자 따랐습니다. 우유의 거품의 질도 굉장히 부드럽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자 여기 나머지 이 정도 남았습니다. 이 정도 남아 있고 한 잔에다가 이렇게 제가 따라 놨는데 자 보면은 바로 여기 지금 우유가 분리가 됐습니다. 우유 거품과 우유가 분리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지금 분리된 게 보이시나요? 여기가 우유, 여기가 거품이죠. 네, 이 정도. 잔에 한 3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위에서 한 3, 4cm 정도. 이 정도의 거품이 생성이 돼야, 이런 거품이 생성이 돼야 이 거품을 가지고 메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 거품이 생성이 잘 안 되게 되면 메뉴를 못 만들기 때문에 이 거품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푸치노는 거품을 많이 생성해야 되는데 거품을 생성하는 것은 공기 주입이라고 그랬죠. 공기 주입을 이 우유 스티밍 단계에서 길게 가져가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길게 얼마나 길게? 총 14초면은 12초 동안 거의 90% 이상을 공기 주입을 치직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푸치노용 우리가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 봤는데 그러면은 카푸치노를 직접 제가 만들어서 어디까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푸치노를 제가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버튼 누르시고 버튼을 누르시고 자, 추출이 잘 되고 있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하시고 올리시고 거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스톱. 됐죠? 14초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 내놓고 닦고 위아래 닦고 깨끗이 비트로 닦고 내려서 치, 그죠? 그 다음에 행주는 제자리 올리시고 자, 카푸치노니까 자, 가지고 와서 한 바퀴 돌려주시고 자, 이거는 팡팡팡 롤링 해주셔야 되죠. 자, 롤링해서 이 거친 거품들을 곱게 핸드 롤링을 통해서 곱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카페 라떼보다 훨씬 거품을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자, 왜 많이 만드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카푸치노를 만들 때, 자, 에스프레소가 한 잔 만들어져 있죠. 추출이 돼 있고, 자, 카푸치노 만들 때는 요거를 우유 거품을 별도로 올립니다. 그래서 우유만 먼저 이렇게 따르게 주게 되죠. 이렇게 우유를 따르게 되고, 그 위에다가 거품을 이렇게 떠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떠서 약간 지금 잔의 높이 기준으로 1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1대 3분의 1로 나눠 봤을 때 약 3cm 정도 되겠죠. 이 위에다가 이렇게 거품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떠서 거품을 떠서 이렇게 카푸치노는 계속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득 차도록 2, 3cm 정도가 가득 차도록 이렇게 거품을 계속적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수북히 보이도록 이렇게 거품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거품이 많이 생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만들다가 거품이 모자라요. 거품이 모자라게 되면은 원활한 이 메뉴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 거품이 올라와 있죠. 위로, 잔 위로. 이렇게 풍성하게 거품을
이렇게 생성된 거품을 위에다가 지금 올려줘야 되는데 거품이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자라게 되면 이러한 메뉴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길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한 잔의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거품이 필요한데 만들다가 거품이 모자라게 되면 이게 지금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카페 라떼와 카푸치노 거품은 다르다. 또 카푸치노만이 아니라 카푸치노 거품은 뭐라 그랬습니까? 카라멜 마키아또, 카페 모카까지 다 이렇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위에다가 또 이렇게 시나몬 가루 뿌려 먹죠. 그래서 이렇게 수북히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시나몬 가루가 위에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메뉴의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게 이게 이렇게 풍부한 거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죠. 이렇기 때문에 카푸치노는 이렇게 거품이 많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잔 더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물 한번 빼주시고요. 올리시고, 자, 올리시고, 여시고, 치직치직치 소리 들리시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아, 뜨거. 네. 바로 14초가 지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길게, 공기 주입 단계 치직치직을 길게 가져감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거품을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공기 주입 단계가 길게 되지 않고 치직치직이라고 하는 이 공기 주입 단계가 길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거품이 생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보세요. 메뉴를 만들 때 자 카푸치노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자 이렇게 카푸치노라는 음료를 만들 때 막고 붓기를 합니다. 자 우유를 먼저 이렇게 막고 우유를 먼저 붓죠. 밑에 있는 우유 성분을 3분의 2까지 부어 주시고 위에 자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자, 2, 3cm 있죠. 이렇게 2, 3cm 위에 이렇게 이 거품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품을 많이 생성해야만이 이 거품이 원활하게 위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메뉴가 예, 이렇게 많은 양을 거품이 생성이 돼야만이 이렇게 수북하게 메뉴를 만들었을 때 수북하게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카푸치노의 경우에 또 카라멜 마키아또 카페 모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품이 많이 네 이렇게 남아돌 정도로 거품을 만드셔야만이 이렇게 풍성하게 메뉴를 만들었을 때 풍성하게 이렇게 아직 좀 남았네요. 예, 이 정도 약간 남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모자라게 되면은 거품이 모자란 카푸치노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메뉴의 완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유 스티밍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이렇게 남아도는 거품을 만드시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위에다가 이렇게 시나몬 가루 뿌렸을 때, 네, 시나몬 가루 이렇게 뿌려드리죠. 카푸치노는 네 이렇게 눈처럼 하얀 거품 위에 시나몬 가루를 위에다 이렇게 뿌렸을 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해 보이고, 굉장히 풍성해 보이고 또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나서 이렇게 한 잔의 메뉴를 만들 때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유 스티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라떼용 우유 스티밍은 7초라고 했죠. 자, 공기 주입을 7초간 하시고 그 다음에 혼합 과정을 7초. 그래서 총 14초 동안 하는 데 있어서 공기 주입을 7초 하고 혼합 과정을 7초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카페 라떼 또 라떼 아트를 만들었을 때 아주 벨벳 거품이 이렇게 그림까지 잘 그려지는 그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7초간 해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카푸치노는 어떻습니까? 카푸치노용은 공기 주입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죠. 얼마나 길게 가져가죠?
총 14초 동안인데 12초 동안 길게 공기 주입을 치직을 길게 해줘야만 이렇게 아주 풍성한 거품이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카페 라떼용과 카푸치노용은 우유 스티밍이 전혀 다르고, 이렇게 달리 이 목표에 따라서 달리 이렇게 우유 스티밍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앞서서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이 메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거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유 스티밍에 대해서 카페라떼용, 카푸치노용 두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우유 스티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 에스프레소를 배웠죠. 그 다음에 우유 스티밍을 배웠죠. 두 가지의 기술을 저희는 익혔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따뜻한 메뉴 만들기 다섯 가지 메뉴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